자, 오늘은 일기예보와 위성영상 해석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먼저 일기예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위성영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차근차근 배워볼게요. 이 위성영상 해석 되게 어려운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그냥 선생님이 말해준 대로 차근차근 하면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여러분 일기예보를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거는요, 관측을 해야 돼요. 관측을. 그렇죠. 관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그 뭐 지금 습도가 얼마인지 바람은 어떻게 부는지 이런 거를 관측을 해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풍속도 재고요, 뭐 비가 오는지도 보고 습도랑 온도도 재고, 지금 보면 막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일사량, 일조량 이런 것도 재는 거 있고 뭐 이런 게 예전에는 사람들이 직접 가갖고 막 재고 그랬는데 요즘엔 자동으로 재거든요. 그걸 이제 자동 기상 관측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뭐 Automatic Weather Station 해갖고 AWS 이렇게 부르는데 아주 몰라도 돼요, 여러분은. 자동으로 이렇게 관측을 하고, 그리고 저기 막 위쪽 있죠. 고층 기상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땅 근처, 지표면 근처만 관측을 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바람, 그리고 하늘에서의 습도, 온도 이런 것까지 관측을 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관측하는 기구를 이게 뭐 헬륨 풍선 같은 데 태워갖고 이렇게 위로 날려보내면서 관측을 하거든요. 이 위로 날려 올려보내는 거를 우리가 존대라고 해요. 존대. 그래서 뭐 라디오 존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애들을 이렇게 실어가지고 하늘 위로 올려갖고 하늘에서도 관측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바다에서도 이렇게 해양기상 부위라는 걸 둥둥 띄워갖고 관측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관측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상 요소들을 관측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관측이 여기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주 같은 데서 아니면 멀리서 그렇게 탐사를 할 수 있거든요. 인공위성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요. 그걸 우리가 원격 탐사라고 해요. 원격 탐사.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천리안 기상위성이라고 해서 기상 전용 위성이 있어요. 천리안이라는. 그게 되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원격 탐사도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관찰을 했으면은 관찰이랑 관측을 했으면,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관찰이랑 관측은 무슨 차이냐면은, 관찰은 주로 이제 오감을 이용해서 보는 거. 저거 꽤 커 보인다, 저거 길어 보인다, 이게 관찰이고요. 관측은 주로 수치로 나타내는 거를 관측이라고 해요. 뭐 예를 들면 그냥 길어 보인다 이게 아니고 이거 30cm다 요런 걸 관측이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간에 관찰 관측을 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바로 분석이라는 거예요. 분석. 알아두세요. 분석. 관찰 다음에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분석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막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거든요. 이런 기상청에 보면 슈퍼컴퓨터가 있어요.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왜 슈퍼컴퓨터가 필요하냐면, 자 보세요. 이 공간을 무수하게만 엄청나게 많은 격자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분석을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요 정육면체 안에 요 박스 하나하나에서 뭐 풍속의 변화라든지 습도의 변화라든지 온도는 어떻고, 이거를 계속 하루 종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바람의 변화라든가 습도의 변화라든가 이런 걸 알아야 앞으로의 날씨를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석이 슈퍼컴퓨터가 필요한 거예요. 이 굉장히 많은 격자에서, 이 공간 하나하나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습도, 온도, 뭐 풍향, 풍속 이런 거의 변화를 전부 다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웬만한 컴퓨터는 절대 못하죠. 슈퍼컴퓨터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뭔가 계산을 해가지고 분석해서 예보를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뭐 수치로 나타낸다 뭐 그런 것처럼 수치 예보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수치 예보. 수치 예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했으면 그 다음에 협의를 해야죠. 그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여기가 이래갖고 비가 올 것 같다. 뭐 요런 식으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의 날씨가 어떻게 될지를 정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협의해서 정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상캐스터가 이제 뉴스 같은 데 나와서 뭐 목요일은 비가 올 것 같고 금요일은 뭐 남부랑 제주에 비가 올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기예보를 바로 통보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순서가 된다는 거. 자, 정리할게요. 일기예보의 과정. 첫 번째, 기상 관측 자료랑 그 기상 정보를 수집하는 거. 그러니까 관측을 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분석을 하는데 뭘 이용해서?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한다. 우리가 이런 거를 무슨 예보라고 한다? 수치 예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수치 예보라고 하는데 분석을 한 걸 토대로 서로 모여서 뭐를 한다? 협의를 하고 마지막에 통보를 한다. 요 과정을 거친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위성 영상 해석하는 방법 바로 들어갈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자, 먼저 간단히 여러분이 좀 알면 좋을 것들을 설명을 해줄게요. 구름을 크게 저군형 구름이랑 층운형 구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때 선생님이 그 온대적이라고 하면서 알려줬던 것 같은데, 층운형 구름이 그 높이에 따라서 저기 위쪽 높이 있는 거를 상층운, 중간에 있는 걸 중층운, 밑에 있는 걸 하층운 이렇게 부르고요. 저군형 구름은 이제 수직으로 두껍게 발달한 거를 저군형 구름이라고 해요. 근데 보통 이렇게 퉁퉁하게 생긴 걸 그냥 적운 이렇게 부르고, 완전히 맨 꼭대기까지 대륙권을 통째로 채울 정도로 꽉 찬 구름을 정란운이라고 한다는 거 선생님이 말을 해줬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시 요 위에 뭐 권운, 권적운, 권층운 이런 거를 상층운이라고 하고, 중간에 있는 거를 중층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을 하층운이라고 한다. 저군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저군이 보통 이렇게 좀 두꺼운 경우가 많거든요. 요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저군이랑 정란운을 우리가 저군형 구름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용어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위에 있는 저 권운이나 권적운, 권층운 이런 상층운들은 굉장히 위쪽에 있어서 차갑거든요. 그래서 되게 보면 막 연하게 실타래처럼 막 깃털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얼음알갱이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기가 거의 막 영하 40도까지 내려가고 그런 곳이거든요. 굉장히 추워요. 그래갖고 얼음알갱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층운은 굉장히 차가운 구름이죠.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사실 그 구름을 보고서 맞추는 건 뭐 전문가들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 대충 맞춰보면 이거는 뭐 하층운 같아요. 밑에 쪽에 있는 거죠. 가까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 뭐 강아지처럼 생겼네요. 그죠? 여기 눈 있고 강아지처럼 생겼네요. 구름 모양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경우가 많아요. 막 거북이처럼 생긴 것도 있고 강아지처럼 생긴 것도 있고. 이것도 좀 밑에 쪽에 있어서 하층운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중층운이랑 하층운 뭐 이건 뭐 애매해가지고 시험 문제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요거는 뭘까요? 이거는 그냥 저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군. 이게 두툼한 게 저군. 여기도 보면은 지금 하층운이 쫙 깔려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뭐 중층운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하층운이 있는데, 요 정도로 이렇게 좀 두툼한 거는 저군일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이 뭐 구름 모양 보고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요런 구름이 있다는 걸 쌤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이거는 그냥 거의 하늘 끝까지 치솟았죠. 이걸 우리가 정란운이라고 하거든요. 정란운. 정란운이 하늘을 가득 메우면은 햇빛이 안 들어와서 까맣게 막 보이는데, 그걸 우리가 일명 먹구름이라고 하죠. 먹구름. 정란운이 하늘 가득 메웠을 때. 자, 아무튼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위성 영상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사실 두 가지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데, 여러분은 두 개를 알면 돼요. 자, 먼저 가시광선 영역에서 찍는 영상이 있고요. 적외선 영상으로 찍는 게 있는데, 요게 지금 가시광선이거든요. 그리고 요 뒤엔 적외선이에요, 이게. 자, 가시광선으로 찍는 거는 여러분 눈이 지금 가시광선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빛에는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 막 빛에는 뭐 자외선, X선, 감마선, 그리고 뭐 전파도 있고요, 마이크로파도 있고, 뭐 많은데, 여러분이
인간이 볼 수 있는 빛의 파장들을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하잖아요. 가시광선. 여러분이 보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가시영상은. 그러니까 가시영상에서 이렇게 하얀 부분은 뭐를 뜻하는 거냐면 구름이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시광선 영상에서 하얗게 보인다는 얘기는 구름이 어떻다? 두껍다. 요거를 알아두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적외선 영상은 어떻게 된 거냐면 결론부터 말할게요. 적외선 영상에서 이 하얀 부분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차가운 구름을 의미해요. 차가운 구름. 차가운 구름. 자, 차갑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상층운이란 얘기예요. 상층운. 상층운. 그러니까 뭐 꼭 상층운은 아닐 수도 있는데 구름이 어쨌든 위쪽에 있다는 얘기죠. 구름의 맨 윗부분이 차가우면은 적외선 영상에서 하얗게 찍혀요. 이게 어떻게 한 거냐면 여러분 그 적외선 카메라 알 거예요. 적외선 카메라는 지금 뜨거운 부분이 진하게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구 자체적으로 적외선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렇게 해버리면 막 여기 다 막 새하얗게 보여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 거냐? 반전을 시킨 거예요. 반전을. 그래갖고 원래 적외선은 뜨거운 게 밝게 보여야 되는데 반전을 시키다 보니까 지금 위성 영상에서 요거는 차가운 부분이 하얗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 요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여러분 요것만 알아두면 문제 다 풀려요. 요것만 알아두면 문제 다 풀리는데 가시광선 영상은 두꺼운 구름이 밝게 보이고 적외선 영상은 구름이 차가울수록 밝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좀 정확히 가자면 뭐 구름의 구름의 가장 윗부분 이렇게 하면 좀 더 정확해요. 구름의 제일 윗부분이 차가울수록 밝게 보인다. 그러니까 고도가 높은 구름이란 뜻이겠죠? 됐죠? 자, 그리고 가시광선 영상의 단점은 뭐냐면 밤에 관측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밤에 당연하죠. 해가 없으니까. 태양이 없으니까 가시광선 막 어두컴컴하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적외선 영상의 좋은 점은 이렇게 막 보여요. 지금 보면은 지금 새벽 3시 58분, 그러니까 새벽 4시쯤 찍은 사진인데도 이렇게 보이죠. 자, 여기서 하얀 부분은 뭐란 얘기예요? 차가운 구름이란 얘기예요. 차가운 구름이란 뜻이다. 자,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러분. 적외선 영상이랑 가시광선 영상을 이렇게 같이 보여주고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보면 A 같은 경우는 적외선에서는 하얗게 보이죠. 적외선에서 하얗게 보인다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구름의 윗부분이 차갑다는 뜻이라고 했죠. 근데 가시광선 영상에서는 흐리게 보이는 거 보니까 얇다는 얘기네.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A 부분에는 어떤 구름이 있는 거냐면 얇은데 차가우니까 무슨 뜻이에요? 얇은데 차갑다. 차갑다를 다른 말로 하면 높이 있다는 뜻이니까 얇은데 높이 있는 구름. 그래서 A 지역에 상층운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도가 높은 구름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B 지역 볼게요. B 지역은 지금 여기 적외선 영상으로 흐리게 나타나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고도가 낮은 구름이란 뜻이에요. 고도 낮은 구름. 낮게 있는 구름이란 얘기죠. 왜냐하면은 온도가 그렇게 차갑지 않은 거죠. 근데 가시광선 영상에서는 하얗게 보이는 거 보니까 두꺼운 구름이란 얘기죠. 자, 두꺼운데 밑에 있는 구름은 뭐냐면요. 물론 저군일 수도 있어요. 그냥 저군일 수도 있는데 주로 하층운 아니면 안개라는 뜻이에요. 하층운 아니면은 안개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 안개랑 구름의 차이는 그 땅에 구름이 생기면 그냥 안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달라요. 안개랑 구름은. 그러니까 하층운이랑 안개랑 이렇게 뭐 둘 중 하나일 수 있겠죠. 요거 두 개 구분하는 거는 좀 어려우니까 몰라도 되고요, 여러분. 자, 그 다음 C 지역을 한번 볼게요. C 지역은 둘 다 밝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밝단, 적외선에서 밝다는 얘기는 차갑다는 뜻, 가시광선에서 밝다는 얘기는 두껍다는 뜻. 차갑고 두껍다? 근데 여러분 그 앞에 보면은 이 구름 중에서 두꺼운데 위쪽에 있는 구름은 없거든요. 그럼 뭔 뜻이냐면
차가운데 두껍게 찍힌다는 얘기는 요 위에 이렇게 차가운 부분도 있고 두껍다는 얘기, 정란운이라는 뜻이에요. 정란운.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둘 다 밝게 보이면은 정란운이라는 얘기. 자, 그러니까 비가 C에서 내릴 확률이 제일 높겠죠.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A, B, C 중에 고도가 제일 높은 그룹 뭐냐? 뭐 A겠죠. 그죠? 고도가 제일 높은 그룹. 아, 물론 C는 지금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꽉 차 있는 거긴 하지만, 네, A, B, C 중에 어디서 비가 제일 내릴 확률이 높겠느냐? C겠죠. 저기에 정란운이 있을 테니까요.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정리. 가시에서 밝고 적에서 어두우면 안개나 하층운이라는 얘기고, 적외선 영상에서만 밝다는 얘기는 상충운, 차갑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둘 다 밝다는 얘기는 정란운이 발달해서 거기가 비가 올 확률이 높다는 거. 자, 여러분 그 스톱 하시고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A, B, C, D 구름이 있는데 A가 무슨 구름인지 B가 무슨 구름인지 한번 볼까요? A가 지금 가시광선 영상에서 밝으니까 두꺼운 구름, 적외선에서는 흐리니까 밑에 있는 구름이라는 뜻이죠. 아, 그러면 A가 지금 두꺼운데 밑에 있다는 뜻이니까 하층운이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B는 가시에서 두꺼운데 적외선에서는 지금 흐리게 보이니까 나 밑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층운이고요. D 볼까요? D는 지금 둘 다 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여기가 정란운이 발달해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비가 올 확률이 높겠죠. 그 다음에 C를 보면 여기에는 거의 뭐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좀 이렇게 구름이 찍혀 있죠. 그럼 뭔 뜻이냐? 아, 가시 영상에선 거의 없는 거 보니까 엄청나게 얇다는 얘기인데, 적외 영상에선 찍힌다는 거 보니까 좀 차갑다는 얘기. 아, 얇은데 차갑다? 상충운이라는 얘기죠. 상충운.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흐리고 밝고 이거는 좀 애매해서 아까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시험 문제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것도 스톱하시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지금 보면 A 지역 같은 경우는 적외선에서 흐리니까 이제 낮게 있는 구름이란 얘기고, 가시광선에서 밝으니까 두껍다는 얘기. 아, 두껍고 낮다. A가 뭐죠? 그러면 A는 하층운이란 얘기예요. 뭐 안개일 수도 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안개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 B를 보면은 지금 B도 똑같네요. B도 그죠? B도 보면은 여기 두꺼운데, 밝으니까 두꺼운데 여기서는 흐리니까 이제 하층운이나 안개란 뜻. B를 볼까요? 아, B 봤고요. 아, 지금 헷갈리네. B 다 봤고, C 볼게요. C는 여기서는 밝게 보이죠. 근데 여기서는 별로 안 밝게 보이죠. 아, 여러분 지금 요 하얀 부분은 선생님이 그냥 해놓은 거고, 주위에 구름 없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냐? 적외선에서 밝다는 얘기는 차갑다, 높게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는 없다는 얘기는 가시광선에서 흐리다는 얘기는 얇다는 얘기고, 아, 얇고 높다. 이거 뭔 뜻이에요? 상충운이라는 얘기죠. 상충운. 그 다음에 D는 지금 뭐예요? 둘 다 밝으니까, 아, 이거는 지금 정란운이 발달해 있구나, 비가 내릴 확률이 굉장히 높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이건 되게 쉬워요. 이건 너무 쉬워요. 이건 레이더 영상인데, 레이더 영상은 뭐냐면 여러분 보면 막 요렇게 생긴, 뭐 이게 약간 좀 레이더 쏘는 것 같은 그 장비들이 있거든요. 아무튼 지금 선생님이 사진을 안 갖고 왔는데, 전파 레이더 같은 걸 막 발사를 하면 걔네들이 그 물방울에 반사돼서 되돌아와요. 그거를 바탕으로 어디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지, 어디에 구름이 많은지, 이런 걸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레이더 영상. 구름 속의 강수 입자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반사파를 분석한다. 구름이 미세한 물방울들이라는 거 선생님이 말을 했었죠. 그러면은 물방울이 엄청나게 많으면, 그러니까 구름이 굉장히 두꺼우면 레이더를 쐈을 때 막 거기에 부딪혀가지고 돌아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레이더를, 그러니까 뭐 땅이랑 평평하게 이렇게 쏘는 경우도 있는데, 지상에서 보통 이제 위성에서 이렇게 땅바닥 쪽으로 쏘면서 어디에 구름이 많은지를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되게 쉬운 게 딱 봐도 여기가 그냥 비 많이 내릴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놔야 될 거. 그냥 레이더 영상에서 진하게 찍히는 부분은 뭐다? 구름이 엄청나게 두껍게 발달해 있다는 뜻이고 거기에서 비가 내리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굉장히 오늘 중요한 거 했는데 적외선 영상에서 밝게 보이는 거는 차가운 구름, 고도가 높은 구름이란 뜻이고요. 가시광선에서 밝게 보이는 거는 두꺼운 구름이란 뜻이므로 둘 다 밝게 보이면 정란운이 발달했고 비가 내릴 확률이 높다는 거. 요런 거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차근차근 좀 여러분 헷갈릴 텐데 차근차근 다시 복습을 해서 마스터하길 바랄게요. 고생 많았습니다.